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 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자님들께서는 각자 본인의 인간적인 매력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매력을 잘 알고 있어서 그 매력을 타인에게 잘 어필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나는 내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나의 매력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타로 카드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나도 모르는 나의 인간적인 매력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인데요.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머릿속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좀 환영받고 내가 좀 자신감이 넘치는 타인들 앞에서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좀 머릿속에 생각해 주세요.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좋아해 주고 뭐 이런 모습 생각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교감을 하면서 5장을 아주 진지하게 선택하도록 할게요. 네, 선택을 마쳤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드예요.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네, 선택하셨죠?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매력의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간적 매력은 어떤 건지를 제가 추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카드고요. 그리고 추가 카드로는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카드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한번 볼게요. 황제 카드, 더 엠퍼러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선 이 황제를 보면 약해 보이나요? 아니면 강해 보이나요? 뭔가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강직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죠? 이 황제 카드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매력이라고 한다면 우선 자기의 주관이나 소신이 굉장히 뚜렷하겠죠. 황제니까. 그리고 고집이 있어요. 그러면 매력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는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냐면 좀 우유부단하고 오히려 아니면 좀 이렇게 흐리멍텅하고 아니면 좀 자기의 의지나 아니면 소신이 좀 분명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 황제 카드는 매력을 어필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1번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내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딱 컨셉을 잡으면 그거를 웬만해선 흔들리지 않고 쭉 밀어붙이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황제 카드는. 그렇기 때문에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쪽에 끌려다니죠. 그러니까 황제의 카드의 카리스마나 아니면 그런 굉장히 확실하게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카드, 황제 카드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인간적인 매력은 뭐냐면 나의 주관이 분명하다. 그리고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그것이 너무 딱 분명해요. 그리고 어중간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인간적인 매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 주변의 인간관계를 봤을 때 호불호가 많이 갈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그 폭이 넓은 게 아니라 좁겠죠. 왜냐면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저는 좀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안 어울려도 괜찮아요. 왜냐면 괜히 어울려봤자 트러블만 나는 가능성이 커요. 꼭 굳이 우리가 물론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나랑 안 맞는 사람하고도 억지로 맞추기는 해야겠지만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내가 둥글둥글한 성격이 아니고 좀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고 좀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아닌 거에 대해서 적당하게 넘어가는 타입이 아니고 이런 좀 강직한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형들은 괜히 나랑 안 맞는 사람하고 어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황제 카드는요, 어떤 성향이냐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적당히 맞추지 않아요. 대신 내가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끝까지 책임지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리더십도 있고 책임감도 있어요. 그게 황제 카드의 매력이에요. 책임감. 끝까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의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 의리를 괜히 나한테 안 맞는 사람에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 카드는 의리 있는 것도 인간적인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황제 카드의 성향을 뽑으신 분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주변의 타인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주변의 타인들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자, 극단적인 카드가 나왔어요. 칼이 10개 꽂힌 카드 하나만 더 뽑을게요. 음,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칼이 10개 꽂힌 카드랑 그 다음에 이게 경계하는 카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칼을 5개를 잡고 2개를 놓고 온 카드라서 이게 미련 카드이기도 하지만 조금 거리를 두는 경계하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괜히 내가 아닌 거, 말 잘못했다가는 작살날 수도 있어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조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렇게 호락호락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내 인간적인 매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 저는 좀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지금 현 상태는 그거는 아닌 거죠. 그 대신 예를 들어서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한테 맡기면 칼이 10개 꽂힌 칼은 뭐냐면 확실한 거예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만약에 책임지면 끝까지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믿을 거고 그 다음에 어설프게 나한테 이렇게 뭐 장난을 친다든가 아니면 어설프게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한다든가 사기를 치려고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는 절대 못 다가오죠. 그래서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굉장히 강직한 유형일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조언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이게 첫 번째 조언점이고요. 이게 두 번째 조언점이에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선택하셨죠?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더 선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보시면 굉장히 밝아 보이죠. 얘는 칼이 10개 꽂힌 카드나 황제 카드는 굉장히 단호해 보이고 어떨 땐 극단적인데 얘는 지금 천사가 태양 밑에서 잘 어울리고 있는데 조금 그 첫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를 선택하신 뭐냐면 가끔은 내 인간적인 이런 어떤 옳고 그름이나 강직하거나 아니면 이런 좀 완벽주의자 같은 그런 느낌이 나의 매력이긴 한데 가끔 그 매력을 더 배가시키는 건 뭐냐면 이 더 선 카드는 뭐냐면 조금 순수한 모습, 허당 같은 모습, 인간적인 모습 그런 것들을 가끔 한 번씩 보여주면 이 매력이 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되게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그 다음에 철두철미해 그런 면이 참 멋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작은 것 하나에 굉장히 행복해하고 해맑아한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여름에 굉장히 무더울 때 뭐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으면서 아, 난 아이스크림 먹는 거 너무 좋아. 뭐 너도 하나 사줄게.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쭈쭈바를 좋아한다든가 그런 어떤 인간적인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나의 어떤 강직하고 좀 단호한 그런 모습을 훨씬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첫 번째를 선택하신 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의 인간적인 매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건 뭐냐면 가끔 보여줄 수 있는 허당 혹은 순수한 모습,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나의 인간적인 매력을 더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 더 첼리어트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보시면 말씀드렸지만 이 카드는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지금 저는 저 첼리어트 카드는 어떤 에너지를 담아서 디자인했냐면 체력, 에너지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육체적인 체력을 뿜어내는 그런 에너지 카드인데 지금 이 불꽃에서 천리를 달려도 지치지 않는 용의 피를 물려받은 천리마가 막 뛰쳐나오는데 어떤 거예요? 뭔가 체력이 있어 보이죠? 나의 인간적인 매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거.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정말 미친 듯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밤을 막 한 2, 3일 샌다든가 아니면 남들이 불가능할 것 같다 아니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딱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야 역시 저 사람은 확실해 라는 모습 카리스마가 있어 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의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 카드 선택하신 두 번째는 조금 조언점이 반대로 나왔어요. 그쵸? 반대로 나왔습니다. 한 명은 조금 순수하고 허당기, 한 명은 뭘 할 때 미친 듯이 해서 완벽하게 처리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혹시 모르셨던 나의 인간적인 매력이라면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력을 잘 발휘해서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어떤 카드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이 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인간적인 매력은 어떤 매력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카드예요. 10번 동전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선 이 동전이 10개 있다. 라는 거. 타로에서 10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동안 타로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완성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10은 근데 그 동전이 10개다. 돈이 10개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걸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거를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짠돌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잘 쓰지 않아요. 돈을 나는 쓸 때 잘 쓰는 게 나의 매력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커피는 내가 살게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산다든가 아니면 뭐 사람들한테 뭐 특별한 날 같을 때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탁탁 잘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좀 쓸 때 쓸 줄 아는 그런 게 나의 또 매력이고 그게 꼭 돈만이 아닐 수도 있겠죠. 어떤 나의 시간이나 에너지 그런 걸로 잘 챙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뭐 결혼식이다. 아니면 뭐 누가 뭐 돌잔치다. 아니면 뭐 장례식이다. 아니면 누가 생일이다. 이런 어떤 날들, 이런 것들도 잘 챙기고 그냥 사람을 잘 챙긴다라는 게 나의 인간적인 매력이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나한테 다 하나씩 뭔가 좋은 것들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기억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뿌려놓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나를 좀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매력 포인트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격 자체가 이렇게 사람을 잘 실질적으로 챙긴다는 건 뭐예요? 가족 같은 느낌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내가 연락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나랑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 그 다음에 나를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같은 경우는 아직 나의 인간적인 매력을 잘 모른다면 나는 사람들을 잘 챙기는 게 나의 매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나무를 10개 짊어진 카드와 심판 카드. 자, 이거는 뭐냐면 나무를 10개 짊어지고 있어요. 책임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나무를 10개 끌어안고 있다는 건 되게 힘겨운 카드인데 심판 카드는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에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어, 좋게 얘기하면 본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거를 이제 다르게 조금 해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굳이 본인이 힘든데 저렇게까지 남을 돕고 남한테 잘할 이유가 있나? 좀 오지랖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가운데 내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굳이 안 챙겨도 되는 상황이나 굳이 내가 그 사람 어떤 뭐 경조사에 가는 데 있어서 굳이 내가 안 가도 되는 상황이거나 힘든 상황이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만약에 내가 지금 힘들다면. 왜냐면 어차피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힘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않아도 현재 상황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을 돕기에 여유가 너무 없다 하면 지금은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은 쪽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도 지금 바쁘고 힘들 텐데 날 이렇게 도와주네라고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제가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야, 지도 뭐 하면서 지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저렇게 할 땐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와주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굳이 에너지를 써서 도와줄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라고까지도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조언점 한번 볼게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선택하셨죠? 그러면 두 번째 중 첫 번째를 선택하신 분. 보시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누워서 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캡리스 조용하고 차분하게 있다라는 건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랬죠? 내가 너무 힘들 때는 나는 원래 누구를 잘 챙기는 매력을 갖고 있는데 그 매력이 너무 지나치면 조금 너무 오지랖이고 과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은 지금 내가 그럴 여유가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되는 선에서 다른 사람 돕는 건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빵이 두 개가 있어요. 내가 점심을 먹어야 돼. 근데 빵 하나는 내가 먹고 남은 하나를 다른 사람 주면 되는데 나는 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나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이 빵 하나를 다른 사람 주고 나는 굶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특히 두 번째 중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현재 내 상황이 나 하나를 챙기기에도 너무 좀 벅찰 수 있다면 굳이 지금 나서서까지 다른 사람 챙기지 말고 나에 집중해라 라는 게 두 번째 중 첫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에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비슷하네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역경, 고난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중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이 지금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바쁘고 더 내가 지금 나한테 집중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 챙겨야겠다는 어떤 내 어떤 강박관념이 있다면 그게 이제 다른 사람에는 타인도 있지만 가족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누나, 동생, 형, 뭐 다 가족, 친척. 그런 가족들도 막 너무 챙기려고 하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카드가 다 어떻게 나왔냐면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땐 지금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현재 나에게 집중해야 될 때예요. 어떤 카드를 선택하셨든 간에 나에게 집중하셔야 될 때고 나의 인간적인 매력은 다른 사람을 챙겨야 때 나오는 거고 지금 뭔가 반대되는 갈등 구조인데 반대 구조인데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 거냐? 나에 집중하시라는 거죠. 나에 집중하고 내가 빵이 두 개 생겼을 때 나머지 하나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 어쨌든 다시 한번 종합해드리면 나의 매력은 다른 사람을 잘 챙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에게 집중하세요. 지금은.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나의 인간적인 매력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선 이 컵 자체가 감성, 감수성을 의미하는데 이 퀸, 여성 자체도 감성, 감수성이에요. 그러니까 감성의 감성 카드다. 나의 인간적인 매력은 뭐냐면 감성이 넘친다라는 게 인간적인 매력이에요. 자, 감성이 넘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쁠 때 같이 완벽하게 내 일처럼 공감해서 기뻐해 줄 수 있고, 슬플 때는 그 사람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내 눈물을 더 많이 흘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공감을 완벽하게 잘해주는, 오히려 그 사람보다도 더 감정이입,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게 나의 인간적인 매력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인간적인 매력이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오버하면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가끔 제가 뭐 이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푼수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인간적인 매력인 거예요. 푼수 같은데 너무 인간적인 매력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이별했는데 친구가 이별했는데 이별한 친구보다 내가 더 많이 울어줘. 그러면은 이별한 친구는 막 우는 그 친구를 보면서 푼수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싫을까요? 그런 사람이? 싫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에 작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에 합격했는데 나보다 더 기뻐해주고 막 나는 막 그렇게 기쁘진 않은데 그냥 그 적당히 기쁜데 막 와가지고 너 고생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 고생한 거 알아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려줘요.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 왜 이렇게 오버하지? 푼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싫은가요? 싫진 않다고요. 그게 나의 인간적인 매력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힘든 거에 대해서 나도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는 정말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정말 인간적인 매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감성이 굉장히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단점은 이런 분들이 본인 거를 잘 못 챙기는 경우가 있어요. 남을 너무 배려하다가 인간적인 매력은 좋은데 이거는 이제 번외로 좀 말씀드리면 너무 막 공감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다가 내 거를 좀 잘 못 챙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인간적인 매력 외에 좀 주의하셔야 될 걸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타인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현재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볼게요. 선 카드 그리고 어, 여사제 수녀 카드가 나왔어요. 선 카드 밝죠? 참 저 친구는 밝고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나한테 참 충전되는 유형이야. 그 다음에 수녀 카드, 성모 마리아 카드는 뭐냐면 깊은 갈등, 고민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흑백 갈등이라고 그래서.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정반대,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카드는 아이가 지금 백마를 타고 해맑게 하하호호 웃는 거고, 고위 여사제 카드는 뭐냐면 굉장히 내면의 깊은 갈등과 고민, 그 다음에 자아 성찰, 그리고 깊은 돌을 닦는 느낌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정반대인데 이거를 전체를 종합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깊은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이 사람을 만나면 그런 고민이 다 잊어지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 그 순간은. 그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지금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어요. 내 친구가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는데 나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 1시간, 2시간 나누면 그 시간 동안에는 그 깊은 고민과 갈등이 잊어버려지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현재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는 본인은 모르지만 인간적인 매력 발산을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연락이 좀 와요. 근데 무슨 뭐 어떤 뭐 같이 뭐 좋은 일거리를 때문에 연락이 온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목적이 있어서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꼭 연락이 오는 사람들은 나한테 하소연을 한다든가 그러려고 연락이 자주 올 거예요. 하소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뭐 별일 없지만 뭐 지나가다가 뭐 커피 한 잔 할 수 있어? 뭐 아니면 맥주 한 잔 할 수 있어? 그런 식의 연락들이 좀 올 가능성이 크죠.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그러면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가운데 조언점을 한번 볼게요.
세 번째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이게 첫 번째를 선택하신 분,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카드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인데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선택하셨죠? 그러면 세 번째 중 첫 번째를 선택하신 분들은 어떤 조언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데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거 굉장히 밝은 느낌이었는데 데스가 나왔어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맺고 끊는 걸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데스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한없이 사람 받아주지 말고 공감해주지 말고 어느 정도 딱 선을 그으란 얘기죠. 왜냐면은 계속 그렇게 되면 내가 흔히 말하는 호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세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어떤 사람과 선을 걷는 게 좋냐?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랑은 선을 긋는 게 좋은데, 이용하려고 하는 건 어떤 경우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 필요할 때만 전화해요. 고마운 줄 몰라요. 그리고, 어, 나랑 맨날 다 이야기하고, 정작 좋은 거, 그 다음에 도움될 만한 거, 돈 될 만한 거는 다른 사람이랑 해요. 그런 경우는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고, 나의 어떤 이런 긍정의 에너지, 공감의 에너지를 이용만 하고, 다른 데 가서 충전하고 다른 데 가서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한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제가 이야기한 유형들, 나를 필요할 때만 나의 긍정의 에너지를 갖다 쓰기만 하는 그런 유형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데스. 관계 정리해서 관에 넣어버리란 얘기예요.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한 건 뭐냐면 에너지라는 거는요. 나랑 맞는 사람하고 계속 있어서 해야 이제 좋아지는 거지. 나만 계속 빨리는 구조로 가면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물이 말라요. 메말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잡고 내 에너지만 빨아가는 사람이면 됐어.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중 첫 번째를 선택하신 분. 자, 그러면 세 번째 중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 어떤 조언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코퍼레이션 협력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나는 에너지 자체가 물의 에너지예요. 물은 어떤 에너지냐면 혼자 있으면 고여 있어서 썩어요. 물은. 그래서 물은 어떻게 되죠? 계속 흘러야 되고 누구랑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협력 에너지인데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일, 그 다음에 나의 동료들. 근데 그 동료들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 사람들과 일까지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굉장히 감수성이 넘치고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데 나를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을 나는 오래 못할 수도 있어요. 대신 돈은 좀 덜 벌고 아니면 지금 막 성과가 바로바로 나오진 않아도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너무 잘 맞고 나를 행복하게 한다. 그러면 그 직장은 그 사업은 오래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세 번째를 생각하신 분들 중에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 선택하신 분들. 그러니까 세 번째 중 두 번째 선택하신 분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일을 할 때 나와 감정적으로 소통이 잘 되는 사람과 일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아주 참 마음이 착하고 순수하고 인간적인 매력이 정말 있는 분들이에요. 이 매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하고 잘 나눈다면 나의 인간적인 매력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지 에너지인지 한번 볼게요. 7번 허상 환상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구름 위에 성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보석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월계관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용도 탈 수 있을 것 같고 막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 사람 뜬구름 잡는 사람 아닌가요? 약간 좀 허풍쟁이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약간 뜬구름 잡고 허풍쟁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인간적인 매력이 있나요? 자,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인간적인 매력은 뭐냐면 항상 이 사람을 보면은 타인들이 어떤 매력을 느끼는지 볼게요. 저 사람은 항상 신나 있어. 뭔가 계속 도전하려고 하고 앞으로 할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야. 설사 그것이 허풍이라고 해도 저 사람은 항상 에너지가 젊은 에너지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나의 인간적인 매력이에요. 이게 무슨 매력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꿈과 희망, 어떤 비전, 설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계속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 아, 저는 앞으로 이것도 할 거고요. 이런 즐거운 일도 있고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해서 재미나게 이렇게 살고 싶고요. 막 이런 어떤 희망적인 얘기, 그 다음에 비전이 있는 얘기, 꿈,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의 인간적인 매력이에요. 그래서 나와 사람들이 만나고 나면 뭔가 좀 열정이 자꾸 샘솟게 되고 즐겁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좀 너무 심하면 허풍이나 아니면 제가 아주 오버하면 이런 경우가 이제 뭐가 되냐면 사기꾼 기질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거기까지 가지지 말고 나의 인간적인 개념 매력은 그냥 어느 정도 항상 밝고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는 사람 정도까지로 딱 거으면 인간적인 매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현재 주변에서는 이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을 어떻게 보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기꾼으로 보는지 아니면 정말 동기부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나한테 에너지를 주는 사람으로 보는지 한번 볼게요. 자,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여자가 칼든 카드와 만족 카드가 나왔는데요.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음, 자, 이게 보시면 금잔이 9개 있고 나무가 지금 5개가 막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여자 칼든 카드는 단호한 선택이기도 하고 정리, 정돈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선을 걷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지금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무엇을 주의하셔야 되냐면 하나를 내가 끝까지 해서 뭔가 마지막까지 완성시킨 걸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줬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의 인간적인 매력은 이렇게 꿈과 희망, 어떤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면서 사람들에게 밝은 모습, 그 다음에 비전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의 인간적인 매력인데, 이렇게 비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 이제 타로 카드 시작할 거예요. 타로 마스터가 돼서 정말 멋있는 타로 마스터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줄 거예요. 3개월 후. 저는 타로 마스터보다는 바리스타가 될 거예요. 커피를 정말 세계 1등처럼 만들어서 나중에 정말 좀 커피숍을 멋있는 커피숍을 차릴 거예요. 3개월 후.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내가 끝을 내지 못하고 계속 이것 한다 저것 한다를 반복하면서 좀 여러 개를 바꾸지 않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면 나의 인간적인 매력이 아닌 단점으로 비칠 수 있어요. 제가 타로 영상을 하면서 항상 좀 긍정적이고 밝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카드를 랜덤으로 뽑다 보니까 가끔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점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혹시 섭섭해 하실 수도 있는데 섭섭해 하지 마시고 만일 아니라면 괜찮아요. 내가 이걸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바리스타가 될 거예요 라고 해서 진짜 그 자격증을 따서 내가 커피숍을 차렸다. 그런 모습을 주변에 보여줬다. 그럼 최고죠. 그럼 이 사람은 인간적인 매력 최고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하겠다고만 계속 선포하고 그 선포한 게 계속 바뀌었다면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선포한 거에 대해서
하나쯤은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완성 짓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시선에서 조언점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구체적인 조언점을 한번 뽑아볼게요. 자, 네 번째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이게 첫 번째 조언점이고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조언점이에요. 자, 네 번째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첫 번째 조언점을 선택하신 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예, 선택하셨죠? 첫 번째 조언점을 선택하신 분,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는데요. 나무가 불, 열정이고 이 나이트가 기사, 청년, 열정을 뜻해요. 나의 인간적인 매력은 이제 항상 이렇게 구름 위에 어떤 꿈을 꿨던 건데 네 번째 중 첫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은 이제 꿈만 꾸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불을 든 기사처럼 진짜 한번 올인을 해서 미친 듯이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줄 타이밍이 됐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아, 저 사람은 진짜 꿈꾸고 실행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딱 보여지면서 나의 인간적인 매력이 급상승할 수가 있다라는 거.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이제는 올인해서 하나를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할 필요가 있어요. 한 번쯤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나의 매력이 확 증가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 선택하신 분.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스트렝스 카드가 이제 인내 카드이기도 한데 제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했냐면 기다림이라는 걸로 어, 디자인한 거거든요. 이 모래시계 모래알이 다 떨어져서 내적 성숙으로 쌓이면 이 뒤에 있는 꽃을 저는 이제 아이리스라는 꽃으로 제가 아이리스가 이제 붓꽃이거든요. 그걸로 디자인했는데 아이리스가 이제 꽃말이 좋은 소식, 사랑의 메시지라는 꽃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디자인한 건데 기다림 인내인데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다면 다른 걸로 바꾸지 말고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인내하라라는 거죠. 이 모래시계의 모래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인내하듯이 지금 뭔가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나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자체만으로도 나의 매력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나는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 꿈과 희망을 달성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나의 매력을 완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이 카드는 나의 인간적인 매력, 어떤 에너지가 나의 인간적인 매력인지 보여주는 카드라고 했죠? 6번 승리 축하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6번 나무 승리 축하 카드예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개선 장군이죠. 빰빠바밤 빰빰빰빰 하면서 이렇게 탁 월계관 그 나무 막대기 이게 이제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수 나무 막대기를 탁 들고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등장하고 있는데 자, 이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주변에 막 사람들을 으쌰으쌰으쌰하게 막 모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회식 자리 같은 데 가면은 좀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좀 이렇게 재밌고 즐겁고 좀 이렇게 팀워크가 막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의 인간적인 매력이에요.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 주변에 사람들이 좀 있을걸요. 그래서 뭐 주말에나 이럴 때 좀 만날 사람들도 좀 있고 아니면 어떤 동호회나 아니면 모임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만일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아닌데요. 저는 지금 매일 집에만 있는데요. 전 친구 없는데요. 라고 하면 제가 뭐라 그랬죠? 나도 모르는 나의 인간적인 매력은 이 이번 타로 영상의 주제였잖아요. 아직 나의 매력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막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기 시작하면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라는 게 나의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아, 야, 저 사람이 있으면은 이 모임 자체가 굉장히 으쌰으쌰 재밌어져. 밝아져. 분위기 메이커야. 라는 게 나의 매력인데 아니에요. 저는 나갈 데도 없고 친구도 없고 모임도 없어요. 라고 하면 지금 나의 인간적인 매력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셔야 돼요. 나가서 좀 사람들도 만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식 자리 같은 거나 막 그러고 있으면 아, 저 오늘 피곤해서 빨리 갈게요. 막 뭐 물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다섯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이라면 그런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좀 잘 모르겠다면 항상 뭐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는 게 부담스러웠다면 노래방에서 내가 진짜 우리 소위 말하는 18번 있죠. 그걸 하나 좀 연습하세요. 연습하시거나 아니면 뭐 회식 자리에서 내가 진짜 멋있게 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개인기, 장기자랑 이런 걸 좀 갈고 닦아서 한번 빵 터트려 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인간적인 매력이 터져 나올 거거든요. 나도 모르는 인간적인 매력, 주변 사람들로부터 으쌰으쌰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그게 나의 인간적인 매력이다. 분위기 메이커다. 주변 사람들이 현재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볼게요. 다섯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현재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소년의 동전 카드와 다 소년 카드가 나왔네요. 소년의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 아직은 나의 인간적인 매력이 폭발한 건 아닌 거예요. 소년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분위기 메이커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적당히 분위기를 해치지는 않아 라는 게 지금 주변 사람들이 현재 나를 바라보는 관점, 시선이거든요. 근데 나는 뭐라 그랬죠? 그게 아니라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간 단계인 뭐 기사나 여왕급 정도 되면 좋겠고 왕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속해져 있는 조직이나 모임이나 동호회에서 분위기 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을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나의 인간적인 매력, 나도 모르는 인간적인 매력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조언점을 한번 볼게요. 다섯 번째 중 이게 첫 번째, 다섯 번째 중 이게 두 번째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중 첫 번째를 선택하신 분, 이게 이제 그리드 욕심 카드인데, 뭔가 나는 이런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뭐 회식 자리에서 뭔가 장기자랑한다든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다든가, 아니면 뭔가 내가 모임에 나간다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 욕심 카드는 뭐냐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노래 할까 말까 하다가도, 조금 더 내가 잘했으면 할 텐데, 아니면 뭔가 좀 연습해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질르란 얘기예요. 승리 축하 카드. 나의 인간적인 매력은 뭐냐면 우리가 꼭 노래방이나 뭐 아니면 사람들 간에 어울리는 데 있어서 뭘 특출나게 잘해야만 그 사람이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에너지 자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에너지 자체가 있는데 너무 뭔가를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칼이 생각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칼 다섯 개 갖고 있으면 많이 잡았는데 두 개를 더 잡으려고 하다가 못 하는 거거든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하고 어울렸을 때 내 마음대로 한번 질러봐라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또 소년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페이지가 이제 소년 또는 시종을 뜻하는데 얘는 이제 소년의 칼카드인데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소년이라는 건 아직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소년의 칼이라는 건 칼이 바람을 의미하는데 소년은 가장 낮은 단계 가벼운 바람이죠. 그래서 지금 어때요? 발이 굉장히 가벼워 보이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이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이제 말을 하거나 뭔가 내가 유머를 던지거나 할 때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뇌를 잠깐만 거치고 나오세요. 뇌를 너무 많이 거쳐서 나오니까 자꾸 말이 안 나오는데 그냥 가볍든 뭐 아니면 뭐 좀 뭐 아재 개그 같다고 생각하더라도 툭툭툭툭 던져보세요 말을. 뭔가 할 때 이렇게 가볍게 탁탁탁 내 마음대로 그냥 축축축 던지면 그게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되게 재밌는 사람, 유쾌한 사람, 이라는 나도 모르던 인간적인 매력이 발산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다섯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조언점 다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라. 나는 충분히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분위기 메이커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나도 모르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이제 어디 가도 분위기 메이커로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섯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나도 모르는 나의 인간적인 매력이라는 주제로 한번 타로 카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혹시 카드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진짜 매력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거나 이건 내 매력이 아닌데 나는 정말 매력 없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꼭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 동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어, 어떤 이 동요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이 동요를 듣고 참 약간 울컥했어요. 이거 아이들이 이렇게 막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부르는 동요인데 그 대목을 그 가사를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 동요의 제목은 뭐냐면 모두가 꽃이야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가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가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 어떤 사람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다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모두 다 우리는 꽃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다 인간은 그런 만한 존재 가치가 있고 꽃이라는 건 뭐죠? 어디 다 펴도 예쁜 거예요. 다 그만한 그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매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나의 인간적인 매력을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인간적인 매력은 없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찾으면 되고 찾으면 그 인간적인 매력을 통해서 나도 다시 어떤 꽃인지 내 스스로가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님들 모두 다 꽃이니까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지 한번 영상 마치고 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